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박환상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소화기계의 특징과 주요 질환 및 관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자기 전에 아니면 유치원에 가기 싫을 때 등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죠. 아이들은 왜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할까요? 아이들은 소화기가 약해 조금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게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소화기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아는 원래 장부가 연약하고 소화기관의 기운이 항상 부족합니다. 소아는 외부의 침입이나 감정 등에 손상당하거나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섭취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거나 큰 병이나 오래된 병 후에 비위가 약해집니다. 소아의 위는 처음에는 가로로 되어 있다가 성장함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되고 10세가 되면 성인의 위 모양과 비슷해집니다. 비장은 출생 시 10g이었다가 1세 때 25g으로 성장하고 성인의 비장은 150g이 됩니다. 소아의 복통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복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불통, 즉통이라 하여 기와 혈액의 순환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막혀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세히 보면 시민성, 긴장성 복통, 소화기관이 허약해서 생기는 복통, 찬기운으로 생기는 한복통, 변비가 열로 인한 열복통, 안 맞는 음식이나 식중독, 식적통, 탈장으로 인한 복통, 체액 이상으로 오는 만성 복통 등이 있습니다. 시민성, 긴장성 복통은 배꼽 주위가 주로 아픈 증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입니다. 위장은 기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위장이 긴장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소화액 분비에 문제가 생겨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사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소아가 자주 유치원에 가기 싫어요, 밥 먹기 싫어요 라고 말하며 복통에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소화기관이 허약해서 생기는 복통일 경우 소아는 밥 먹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자라면서 어떤 이유로 소화 기능이 유난히 떨어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속이 불편합니다.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복통도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능력보다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가 늘어지고 피곤해지며 속이 쓰리고 복통이 오기도 합니다. 찬 기운으로 생기는 한복통의 경우 배가 사르르 아프고 은은한 통증이 배꼽 주변에서 오래 지속됩니다. 소화기관이 체질적으로 차거나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배를 차갑게 했을 때 생깁니다. 통증이 강하지는 않아도 배가 사르르 아프고 은은한 통증이 배꼽 주변에서 오래 계속됩니다. 배를 잘 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금세 좋아집니다. 변비로 생기는 열로 인한 열복통은 변비와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거나 아파서 열이 많아집니다. 열이 촉촉한 장을 바싹 마르게 하고 수분이 증발됩니다. 이에 변이 마르면서 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되고 가스가 배출됩니다. 배출된 가스로 배가 빵빵하게 장내에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 찬 가스와 변이 아이 배를 압박하면서 복통을 유발하고 더부룩하게 하고 발열과 입냄새가 납니다. 배가 빵빵하여 조금만 만져도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대변을 잘 소통시켜서 가스를 빼줘야 합니다. 안 맞는 음식이나 식중독, 식적통인 경우 장에 피가 몰려서 배가 따뜻해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상한 음식이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장이 자극을 받아서 뭉치고 멈추고 굳어버립니다. 장을 풀기 위해 혈액을 장 쪽으로 보내고 장에 피가 몰려 배가 따뜻해지면서 손발은 차가워집니다.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설사 또는 구토를 합니다. 이럴 때는 식사량을 줄이거나 먹지 말고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탈장으로 인한 복통일 경우 아이가 울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 변비가 심하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찹니다. 복부의 장기가 사타구니나 배꼽 부위로 튀어나오면서 불쾌감과 통증이 있으며 잘 만져주면 꾸룩 하고 들어가지만 오래 머무르면 장 폐색으로 구역, 구토, 복부 팽만, 복통 등의 증세가 있습니다. 놔두면 장의 괴사나
천공, 복막염 등을 일으키며 서해부로 탈장이 있으면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돌 이후나 서해부가 아니면 3세에서 4세까지는 관찰하여야 합니다. 소아복통에 대해 복통의 흔한 원인별 관련, 장부의 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의 연령별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복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3개월 전후 영아기 때에 자주 생기는 복통으로는 영아 산통이 있고 이후의 영아기에는 급성 위장염, 장 중첩증, 감돈 탈장, 장 축염 정증 등이 나타납니다. 학동 전기 및 학동기 시기에는 급성 충수염, 요로 감염증, 급성 위장염이 다수 발병하여 사춘기에는 급성 위장염, 만성 염증성 질환, 소화성 궤양, 부인과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 중첩증은 5에서 11개월의 남자아이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장 중첩증은 만원경처럼 상부장이 하부 창자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 불명이며 위장관 감염, 새로운 음식 단백 항원에 의해 유발된 췌장의 림프 조직 종창이 돌막 창장을 끌고 들어가서 유발하는 것으로 5에서 11개월 영아들, 남아에게 나타납니다. 아기가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울기 시작하며 다리를 배 위로 끌어당기며 이때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5에서 15분 동안 괜찮다, 1, 2분 동안 극심하게 통증을 호소합니다. 복부에 소세지 모양의 덩어리가 만져지고 12시간 내에 혈변, 점액변을 보기도 합니다. 장이 미숙해서 일어나니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지만 혈변, 구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장 중첩이 일어나고 24시간 내에 안 풀리면 장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바륨 종복술이 있습니다. 6에서 10세에 발생하는 복통 중 유의해야 할 질환에는 급성 충수염이 대표적인데요. 급성 충수염은 충수에 염증이 생겨 복통이 발생합니다. 모든 연령에 생기지만 평균 6에서 10세에 잘 생깁니다. 소아의 충수는 길고 얇아서 천공이 잘 생기고 10세까지는 대망이 얇고 짧아서 천공 부위를 감쌀 수가 없으므로 범발 복막염으로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가 단단해지면서 배 아래쪽이 아파서 대변을 못 보겠다고 호소합니다. 오른쪽 아랫배가 뻐근하게 저리고 아프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아파서 대변을 못 보겠다고 호소합니다. 식욕감퇴, 오심, 구토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장폐쇄증은 음식이나 장 내용물이 어떤 장애로 인하여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히는 증상입니다. 복통, 구토, 변비 등이 주 증상으로 복부 X선 검사로 확인합니다. 신생아기에는 선천성 장폐쇄증, 거대 결장이 영융아기에는 장중첩증, 헤르니아 염전 등으로 장폐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 반복성 복통은 4세에서 16세 사이 소아에서 3개월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복통입니다. 반복 복통이 발작적으로 오는지, 소화궤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설사 또는 변비 등의 배변 행위의 이상으로 오는지에 따라 발작 복통, 비궤양 소화불량증, 과민 장증후군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학동기 아동의 10%가 발생되고 이 중 10%만 기질적 복통이 보이며 70에서 75%는 기능성 반복성 복통이 유발됩니다. 요로 감염으로 인한 복통은 배가 아프면서 열이 나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습니다. 원인균은 대부분 대장균으로 여자아이들이 특히 요로가 짧고 넓으므로 균의 침입이 걸리기 쉬우니 소변 대변을 닦을 때 앞에서 뒤로 닦도록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위장관 운동의 변화를 보면 복통과 배변 변화의 증상으로 장 운동의 이상이 중요한 발병 원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이 질환에만 국한된 특이한 운동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민 장증후군의 진단은 로마3 진단 기준으로 하며 지난 3개월간 한 달에 3번 이상 복통이나 불쾌감이 배변 후에 호전되거나 복통이나 불쾌감이 동반해 배변 횟수가 변하는 경우 또는 복통이나 불쾌감이 있으며 대변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 증상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의심되며 이때는 내원하여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과민 장증후군의 치료로는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제거하고 자극이 심한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합니다.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음식 섭취와 증상을 포함한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성 복통에서 기질적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장이 더디면서 나타나는 복통, 아이의 변이 검붉거나 검은 경우, 배꼽으로부터 먼 부위의 통증, 잦은 구토, 체중 감소, 만성 설사, 야간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 발병 연령이 5세 이하 및 14세 이상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복통의 존재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장이 과민해서 발생하는 기전을 잘 이해해야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정서적인 원인에 의한 만성 복통 환아의 경우 주위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부터 식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유식은 생후 6개월부터 아기의 위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려서 먹는 짜고 매운 음식은 아기의 위장에 큰 자극이 됩니다. 특히 단 음식은 최소한으로 줄인 하루 3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해줍니다.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은 위의 운동 리듬을 살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름기 많고 조미료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은 위장이 약해져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직 위와 장이 미숙하므로 빨리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당류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류만 계속 먹다가는 튼튼하게 자라야 할 위장이 당에 길들여져 무력해지고 약해집니다. 당분을 많이 먹으면 식욕도 떨어지게 되므로 아이가 단맛을 좋아할 때는 과일이나 꿀 등의 자연 당분으로 대체해 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아이를 해방시켜주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비위를 튼튼히 하는 체조나 운동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흡수 기능을 강화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해 소화액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무릎 돌리기, 누워서 다리 올리기, 엎드려서 상체 일으키기 등의 운동을 꾸준히 시켜줍니다. 누워서 무릎 돌리기는 아이를 눕히고 한쪽 발목을 잡아준 다음 구부린 다리를 크게 돌립니다. 양쪽 번갈아 3에서 40회씩 아침 저녁으로 반복. 그러면은 위와 장, 방광을 튼튼하게 합니다. 누워서 다리 올리기는 반드시 누워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다리만 위쪽으로 번갈아 들어 올립니다. 엎드려서 상체 일으키기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자세로 배를 바닥에 붙이고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골반은 바닥에 고정하고 손을 앞으로 뻗은 채 손을 사용해 상체만 일으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손발이 찬 허증 복통, 찬 음식으로 배가 차서 아픈 한 복통일 경우 복부 마사지가 효과적입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아이의 배를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줍니다. 배가 아프지 않을 때 이때도 10분씩 마사지 해주면 장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은 복부 마사지법을 가르쳐 주고 함께 해봅니다.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혈위 자극 마사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노궁혈은 손바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지그시 눌러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위와 장에 관계가 깊은 경락인 위경과 비경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위통에 효과적인 공선혈은 발 안쪽 중앙에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합니다. 각종 소화기 질환에 효능이 있는 족삼리혈은 무릎에 위치합니다. 복통에는 어떠한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은 손발이나 배가 찬 아이에게 좋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생강차의 레시피입니다. 생강 100g, 황설탕 1컵, 물 1컵 준비하시고요. 생강을 잘 씻어 껍질을 벗긴 뒤 얇게 점이고 냄비에 황설탕과 물을 끓인 후 식혀 시럽을 만들고 생강을 넣은 뒤 2주 이상 저장하여 차로 마십니다. 허약해서 생기는 배앓이에는 인삼이 좋습니다. 인삼은 손발이 찬 아이, 설사가 잦은 아이에게 좋으나 열이 많은 아이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인삼차는 인삼 한 뿌리에 1에서 1.5리터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인 후 약불로 2시간 달인 물을 하루 3번 복용합니다.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귤껍질은 비타민C도 풍부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기를 잘 통하게 합니다. 귤껍질 차는 귤껍질을 잘 씻어 말렸다가
2리터 물에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에서 반 정도 줄여 수시로 마십니다. 체했을 때 생기는 복통, 특히 고기를 먹고 체한 경우에는 산사나무 열매를 깨트려 담고 끓는 물을 부어 3에서 4분 동안 우려낸 뒤 마시면 좋습니다. 이유식 시기와 3에서 4세 전후에는 식욕 부진과 편식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유기 때 이유식의 조리법과 주는 방법의 문제로 4세경에는 아이들의 자아가 발달해 자신의 기호가 형성되어 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호에 맞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합니다. 아이가 언제 배고픈지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식습관을 잘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 내에 0.1%의 포도당만 있어도 공복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더 천천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3에서 4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당분이 떨어지지 않아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원래는 한두 시간 안에 소화가 끝나서 당분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당분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빨리 전환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잘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물질까지는 공급하지 못합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은 음식을 입에 넣기 싫어하거나 스트레스 또는 운동량 부족으로 입맛이 없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기 싫어하는 아이는 위의 모양이나 근육이 완성되는 속도가 느려서 장의 근육이 음식물을 소화액과 잘 버무려 주지도 못하고 소화액이 잘 나오지 않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공복감을 못 느껴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발이 차고 설사를 자주 하고 신경이 예민하기도 합니다. 잘 먹던 아이들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쓰여서 소화가 좋지 않아집니다. 한약으로 허약한 소화기계와 비위를 개선시켜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하면 식욕도 늘어납니다. 스트레스로 입맛이 없는 경우 이때는 신경이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아이들 중에 밥투정이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잘 놀라거나 잘 우는 아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경우 분리불안 때문에 낯선 것을 거부하거나 이사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입맛이 없기도 합니다.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팔다리 움직임이 좋으면 위장의 운동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아이는 소비 열량이 부족해 식욕을 덜 느끼게 되는데요. 매일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이외에 줄넘기, 수영, 달리기, 발레 등으로 팔다리를 많이 사용하게 하면 식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식 때문에, 많은 식사량 때문에, 감기와 식욕 부진 때문에 밥을 잘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간식으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과자 등의 인스턴트 식품은 양도 많고 지방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가 더디고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맛은 아이의 입맛을 버려놓습니다. 초콜릿은 적은 양이지만 칼로리가 높아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 당이 올라가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서 식욕이 떨어집니다. 너무 많은 식사량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위도 작고 소화 방식이 모두 다르며 먹는 양도 다릅니다. 적게 자주 먹을 수도 있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억지로 많이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5근 식품을 골고루 먹이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정상적인 식욕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경우 몸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이니 음식물을 소화할 기운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섭취량이 적으면 감기와 싸울 에너지도 부족해져 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아토피성 피부염, 장염,
변비나 체한 증상으로 인한 식욕부진이 올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인한 식욕부진을 살펴보면 코 안에 점막, 기관지 점막, 폐 점막, 위의 점막이 모두 피부인데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는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처럼 점막에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소화기인 위장의 점막이 음식물에 예민해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감기와 장염이 함께 오기도 하며 구토와 설사가 주요 증상입니다. 변비로 인한 식욕부진의 경우를 보면 어릴 때 장염을 앓으면서 소화 기능이 부족해지고 위장과 소장, 대장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나 고기를 편식하는 아이들 가운데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섬유질이 부족해 변비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변비로 인하여 변이 딱딱해져서 항문을 자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출혈, 통증이 유발되며 변비, 식욕부진으로 변비가 재심화됩니다. 체한 증상에 의한 식욕부진은 밥을 먹으면서 자주 복통을 호소하며 배가 뜨겁고 뭉쳐있는 것 같은데 손발이 차갑다면 이는 체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지 않아도 소화 기능이 약하면 쉽게 체합니다. 아이가 식욕부진일 경우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쑥을 찧어 생즙을 내서 흑설탕과 함께 끓여서 마십니다. 유기농 귤 10에서 12g에 물 300ml에 넣고 달여서 반으로 졸여서 마십니다. 무화과잎 4에서 5g이나 잘 익은 열매 12에서 15g을 준비해 열매는 먹고 잎만 물 300ml에 넣고 끓여서 반으로 졸여 차로 마십니다. 산사나무 열매를 달여서 차로 마십니다. 감자와 쇠고기를 함께 볶아 먹어도 소화 기능이 약한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액을 2에서 3방울 마사지 오일에 섞어 마사지할 수도 있고 구토가 심할 때는 페퍼민트 향기를 흡입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편식은 음식 재료, 맛, 형태에 대해 까다롭게 굴고 좋아하는 식품만을 먹으면서 다른 식품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차별하는 정도가 심해 아이의 발육과 성장, 영양 상태까지 심각해지면 편식도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단맛을 줄이고 가족 전체가 골고루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대개 식습관을 잘못 들인 것이 원인이나 아이의 몸이 균형이 깨져 특정한 음식만 찾기도 합니다. 편식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난히 단 것만 좋아하는 경우는 위와 장이 허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채를 너무 싫어하는 경우에는 위장은 정상이나 씹는 기능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편식의 경우 어떤 음식을 억지로 먹거나 복통, 구토의 기억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단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서 당분만 찾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단 것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려 한 경우에도 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맛은 매우 강한 맛이므로 길들여지면 다른 약한 맛이 나는 음식은 찾지 않게 됩니다. 당분은 쉽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반면에 빨리 소모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활기 넘치다가 금방 기운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아이가 점점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아이의 소화 능력은 이상이 없는데 타고난 위장 크기가 작아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흉곽 모양이 길고 좁으면서 적게 먹고 조금이라도 많이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기도 합니다. 적은 양을 먹더라도 키 몸무게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밥을 오래 입에 물고 다니는 경우는 음식물을 씹도록 도와주는 턱 부위의 저작근과 혀를 안쪽으로 잡아당겨 음식물을 삼킬 수 있게 해주는 이복근이 있는데 이 근육의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 씹고 삼키는 것이 힘들어 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씹기 편하고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주시거나 잘게 썰어서 주어야 합니다. 물에 말거나 국에 말아야만 먹는 아이도 같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턱이 발달해 네모난 얼굴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부드럽고 먹기 쉬운 음식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얼굴형이 갸름해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오래 먹거나 놀면서 먹을 경우가 있는데 30분 이상 먹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은 먹고 씹고 삼키고 소화 흡수하는 기능이 어른보다 미숙하므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주변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너무 많거나 TV가 있는지 살핍니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 먹는 걸 놀이로 삼으면 좋아합니다. 아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탕과 같은 당분은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칩니다. 또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성인병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과일이나 곡류의 천연 당분이 아닌 가공된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해롭습니다. 설탕과 같은 단순당이 아이의 몸에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 당분을 분해하면서 유기산이 많이 생성되는데 이 유기산은 뼈와 치아의 칼슘을 녹이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유기산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필요한데요. 위장을 무력하게 하여 위장 운동과 미각을 둔화시켜 입맛을 떨어뜨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단맛이 풍부한 이때 집중력 장애를 겪는 아이의 60%가 단 것을 찾는 아이들입니다. 처음부터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길들여져 있다면 한 번은 싸워야 합니다. 계속 단맛만 찾다가는 인슐린 과다로 비만, 소화 당뇨까지 일으킬 수 있고 ADHD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면과 과자처럼 염분과 조미료가 가득한 음식 또한 아이의 건강을 해칩니다. 라면은 먹기도 쉽고 맛도 자극적입니다. 라면에는 염분 함량이 필요 이상으로 높고 자극적인 인공 조미료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의 염분 함유량, 일일 섭취량의 60%입니다. 과자는 설탕도 문제지만 염분 함량도 높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염분 섭취는 위 점막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위궤양을 일으킵니다. 위 점막이 약해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도 줄어듭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MSG라 불리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은 무력감, 두통, 발열, 가슴 통증, 구역질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뇌 손상, 천식, 암 등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으니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재료로 쓰이고 그 외에 각종 유해 물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며 당뇨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고열량의 식품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대장암, 유방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이의 숨겨진 취향을 파악해서 식단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좋고 싫은 게 분명해지는 3에서 4세 때에는 부드러운 것, 씹기 좋고 크기도 적당히 먹기 좋은 것으로 주어야 합니다. 냄새가 강한 채소, 매운 음식, 짠 음식은 싫어합니다. 소화가 힘든 현미나 커다란 야채는 먹기 힘들어합니다. 야채는 아이가 좋아하도록 색과 모양을 고려해서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흰 체크 무늬, 큰 무늬 등을 음식이나 식기에 응용합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용 홍삼 제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관심이 많으신데요. 우리 아이가 먹어도 괜찮을지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여러 번 쪄서 말린 것으로 부작용 역시 인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복용 전에 아이 몸에 맞는지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중 건강기능식품 홍삼과 달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충분한 함량의 홍삼을 식품 첨가제 없이 처방하므로 안전합니다. 혹여 건강기능식품의 홍삼액을 먹이시는 경우에
이때는 꼭 성분 표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 제품의 성분인데요. 이 중에 보시면 특히 시클로덱스트린, 산탄검, 젤라검이나 기타 과당 성분의 함유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홍삼에는 어른용보다 과당 성분 등 단맛을 많이 첨가하여서 아이가 홍삼이 맞는 체질이라 하여도 홍삼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홍삼을 드시고 홍삼 별 효과가 없다, 우리 아이한테 안 맞더라 생각지 마시고 가급적 한의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 가서 처방을 받아 홍삼을 복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몸에 좋은 녹용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가 먹어도 괜찮은지, 녹용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녹용은 사슴의 뿔인데요. 세계 각지에서 나오는 녹용 중 현재 가장 효능이 좋은 녹용은 러시아산 원용입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엄격한 규정으로 선별한 녹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의 사슴 농장의 녹용과는 관리 기준이 다릅니다. 녹용의 부위별로 보면 가장 윗부분의 분골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위입니다. 성장에 관련되어서는 가장 윗부분인 분골과 상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대와 하대는 성인들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녹용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뇌 기능을 좋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면역력과 성장에 도움을 주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체질에 따라 적정한 양을 복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아이를 진찰한 한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녹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중에 구매할 수 있는 녹용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취급하는 녹용과 다릅니다. 국내 건강원이나 사슴농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사슴의 뿔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린이의 소화기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